옛날 옛적 크고 깊은 숲속에 입으로 독을 뱉고 코로 불을 뿜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용은 사람과 동물을 잡아먹기도 했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어요. 사실 주위의 다른 용들이 성질이 고약해서 독을 뱉거나 불을 뿜고 사람이나 동물을 잡아먹었거든요. 이 용은 용답게 사는 법만 배웠지 다른 생물들과 사이좋게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용은 어디든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잡아먹었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요. 꿀꺽 잡아먹고 뼈를 뱉어내니 주변이 뼈 조각으로 가득했어요. 이 광경은 지독히 끔찍했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소녀가 산딸기를 찾으러 다니다 크고 깊은 숲으로 왔어요. 맛있는 산딸기에 푹 빠진 소녀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됐지요. 어느덧 저녁이 됐고 어린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노을이 전나무 꼭대기에 비스듬하게 걸렸고 마을에 있는 교회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겁이 난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어두워진 숲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아 한참을 헤맸어요. 해지기 전에 집에 가려면 지름길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바로 용이 그 길에 숨어 있었어요. 소녀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린 소녀는 혼자 숲속에서 밤을 보내기가 너무 무서웠고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도 났기에 용이 숨어 있는 길로 가기로 했어요. 어린 소녀는 수호천사에게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 이 길에 용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소녀는 대답했어요. 네, 그 용은 성질이 고약해서 사람과 동물을 잡아먹고 독을 뱉고 불도 뿜는데요. 하지만 이 길로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집에 너무 늦게 도착할 거예요. 수호천사님이 저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지요? 수호천사는 말했어요. 지켜줄 수 있고 말고 무서운 용이 너를 해칠 수 없도록 도와주마. 다만 이 길로 가면 바로 무서운 용을 만나게 된단다. 그러니 다른 길로 인도해 줄까? 소녀는 말했어요. 저는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집에 가고 싶어요. 함께 계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 용이 다른 곳에 산책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다행히 용이 보이지 않아요. 수호천사가 대답했어요. 앞서 많은 사람이 용의 길을 걷기 전에 똑같이 말했지만 용은 산책하러 가지 않고 늘 그곳에 앉아 있었지. 넌 용을 보게 될 거야. 어린 소녀는 말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전 어떻게 하죠? 수호천사는 말했어요. 너희 수호천사를 생각하렴. 무서워 말고 아이야. 용을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않는다면 용들은 작게 변할 거야. 그러면 용들이 아무리 독을 뱉고 불을 뿜는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거란다. 어린 소녀는 바구니를 꼭 쥐고 어두워진 전나무 숲 속으로 용기를 내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래 볼게요. 수호천사님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수호천사는 소녀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사실 천사는 바로 옆에 있었지요. 천사는 어린 소녀의 수호천사였기에 소녀의 뒤를 따라 함께 길을 걸었지요. 얼마 못 가 어린 소녀는
크고 요란한 기침과 재채기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독을 뱉고 불을 뿜는 용이었어요. 어린 소녀는 큰 바위의 어두운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용과 맞닥뜨렸어요. 용은 정말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용은 거대하고 긴 몸을 땅에 누인 채 비늘이 있는 초록색의 꼬리로 땅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짧고 구부러진 발에는 무시무시한 발톱이 있었고 들쭉날쭉한 날개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독을 뱉고 콧구멍에서는 불을 뿜어냈고 주변에는 수많은 뼈가 쌓여 있었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소녀는 무척 겁이 났지만 수호천사를 생각하면서 힘껏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건 나쁜 행동이에요. 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용은 그럴 수 없지 하며 어린 소녀 앞에 떡하니 길을 가로막고 앉았어요. 어린 소녀는 생각했어요. 용과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러다 보면 서로 친해져서 길을 열어줄지도 몰라. 그리고 수호천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소녀는 용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왜 사람과 동물을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저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감잣국은 먹을 수 없나요? 감잣국 재료를 냄비에 담아서 불이 뿜어 나오는 당신의 콧구멍 앞에 30분 정도만 놓으면 감잣국이 완성되거든요.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요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용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나 이빨이 날카롭던지 소녀를 반토막으로 낼 수 있을 정도였지요. 용은 말했어요. 감잣국?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용에게 감잣국을 대접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린 소녀는 대답했어요. 네, 감잣국이요. 감잣국은 정말 맛있거든요. 바보나 싫어할 거예요. 감잣국을 먹고 커피나 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커피와 과자를 나눠드릴게요. 제 주전자에 커피가 있고 바구니에 과자가 들었어요. 요 2개를 당신 앞에 놓을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저를 보내주셔야 해요. 용이 말했어요. 너를 잡아먹고 말겠다. 어린 소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물러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수호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용은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너의 수호천사의 허락 따위가 필요할 것 같으냐? 수호천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용을 보자 어린 소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용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날개 치는 것을 보아라. 너를 꽉 쥐고 하늘로 올라가 찢어버릴 테다. 어린 소녀는 용기를 내 말했어요. 당신은 제대로 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태양 속으로 날아가려면 당신은 새가 되거나 은색 날개를 가진 천사가 되어야만 해요. 당신의 날개는 태양 속으로 날기에는 너무 짧거든요. 당신의 날개는 간신히 붙어있는걸요? 예쁘지도 않고요. 어린 소녀의 심장은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뛰었지만 수호천사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무섭지 않은 것처럼 말했어요. 용은 약이 올라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땅 위에 서 있는지 봐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는 내 발톱 안에 있게 되지. 어린 소녀는 2 손을 가슴에 대고 수호천사를 불렀어요. 그 순간 숲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용 앞에 나타난 수호천사 주위에는 파란 불꽃의 칼을 든 다른 천사들이 있었어요. 모든 천사가 용의 길을 막아섰어요. 어린 소녀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커다란 용은 갑자기 강아지처럼 작고 우스꽝스럽게 변했어요. 어린 소녀는 말했어요. 짧은 강아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당신 정말 미련하군요. 내 주위에 가득한 천사들이 안 보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여기까지 기어올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있는 커피나 과자나 먹어요. 어린 소녀가 용에게 이렇게 말하자 천사들과 숲속에 가득했던 빛은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용은 여전히 작았어요. 용은 앉아서 주전자에 든 커피를 마시고 과자를 커피에 적셔서 먹었어요. 용은 거의 닥스훈트처럼 보이자 어린 소녀는 웃었어요. 소녀는 용에게 물었어요. 맛있어요? 아쉽게도 커피는 식었지만 콧구멍으로 불을 조금만 뿜어내면 따뜻해질 거예요. 용이 소녀의 말대로 커피를 데워 마셨어요. 용이 커피와 과자를 맛있게 먹은 뒤 어린 소녀는 주전자와 바구니를 들고 용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의 종소리는 여전히 찬송가를 울리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와 용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부터 닥스훈트처럼 작아진 용이 감잣국만 먹었기 때문에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은 안전했고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용을 피해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고 용이 있으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제 용이 있었던 지름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답니다. 오히려 소녀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용을 만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수호천사를 생각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럼 순식간에 용이 작아진답니다. 용은 닥스훈트처럼 작아진 다리를 접고 겸손하게 살며시 앉아서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을 거예요. 소녀의 말은 물론 진짜랍니다.